대세는 딜리버리다. 우리 집도 이제 배달을 시작해야겠어. 할 수 있지? 저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데요. 사장님, 저 왔어요. 배달일이 있다면서요? 너 오토바이 면허도 있어? 응. 윤주야, 배달! 경호야, 이거 윤주한테 전달해. 조심해, 다치지 말고. 걱정 마. 내가 얼마나 잘 타는데. 사장님한테 죄송하네. 사장님이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여쭤보시던데.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거 봐. 나도 여기서 돈 많이 얻었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알바생활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맡은 알바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너무 슬프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산업안전보건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본 에피소드에서는 배달하는 라이더가 나왔습니다. 라이더,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죠.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 가장 다쳤을 때 적게 다치면 좋은데 크게 다치면은 사망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도구를 장비를 잘 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텐데요. 내가 이런 일터에서 안전 수칙을 정하더라도 다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터에서 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일터에는 많은 여러 산업안전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도 다치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것은 화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내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끓이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거를 따르다가 실수를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내가 조리를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칼에 손이 벨 수도 있죠. 그럼 아까 나왔던 배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야죠. 네,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19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119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작업을 중단하시고 일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갈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말하는 거, 사장님한테 미리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료가 있다면 동료에게 말하고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 다쳐셨어요? 라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을 베어서 갔어요? 라고 하면 손을 베어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미술 시간에 뭘 만들다가 손을 벨 수도 있고요.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터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벨 수도 있는데 그냥 손이 베서 왔어요 라고 하면 의사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손이 베서 왔는지. 그럴 때에는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베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들죠. 아, 난 산재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실수로 뱄어요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칼이 떨어졌다고 베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우연이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실수도 되나? 실수여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면 실수인 것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꼭 솔직하게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병원은 이제 산재보험이 이제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운영되는 병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끊어서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사업주의 서명을 받았어야지만 그거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주의 서명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 증빙을 해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산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사장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산재 처리 해줄 테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산재 안 들었으니까 넌 혜택이 없어. 네가 알아서 병원비 내. 아니면은 본인 카드를 주시면서 아, 내가 병원비 될 테니까 그냥 요걸로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정 다툼,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법정 다툼은 사업주와 국가가 해결하지 정부가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산재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은폐했다.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면 처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일하다가 일터에서 다쳤다라고 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산재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비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더예요. 움직여야 돼요. 막 4층, 5층까지도 걸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골절이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불안하지만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걷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기로 한 급여의 70% 정도까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이 산재보험 누가 그러면은 돈을 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혹시 이 보험비 내가 내가지고 내가 받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은데요. 산재보상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나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요. 회사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업종이면 조금 산재보험이 보험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업종이 사무직이거나 이러면 산재보험비가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고 만약에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데 내가 산재를 청구했다? 라고 하면 사업주가 일정 정도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비 일부를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산재보험은. 그래서 우리 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다 다쳤을 때 꼭 산재보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요양급여도 받으시고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알바생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도움 많이 됐지. 그래, 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 다친 거 많이 챙겨줘서. 너 병원도 같이 가줬잖아. 뭘. 낙서 좀 해줘. 깁스에 낙서해야 빨리 낫는데. 내가 처음이네. 잘 보이는 데다가 해. 얼른 해.